101번 문제. 101번 문제는 19년 1회, 23년 2회, 총 10년간 두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잠암 또는 우물통의 내부에서 근로자가 굴착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잠암 또는 우물통의 급격한 침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주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두 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로는 침하 관계도에 따라 굴착 방법 및 재하량 등을 정할 것. 두 번째로는 바닥으로부터 천장 또는 복가지의 높이는 1.8m 이상으로 할 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102번 문제. 102번 문제는 19년 1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물질의 종류 5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로는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두 번째로는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세 번째로는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우체, 네 번째로는 인화성 액체, 다섯 번째로는 인화성 가스, 여섯 번째로는 부식성 물질, 일곱 번째로는 급성 독성 물질이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앞글자만 따서 포규물인, 산산, 인인, 부급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3번 문제. 103번 문제는 19년 이외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기준 3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로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두 번째로는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마지막으로는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가 답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현장에서 중대재해 이슈가 많았기 때문에 중대재해 관련 문제는 출제 가능성이 높으므로 꼭 암기하고 넘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104번 문제. 104번 문제는 19년 이외 그리고 작업형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이동식 크레인에 설치할 방호장치의 종류 3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로는 과부하 방지장치, 두 번째로는 권과 방지장치, 세 번째로는 제동장치, 네 번째로는 비상정지장치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방호장치들은 이동식 크레인뿐만 아니라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의 방호장치이기도 하기 때문에 신출로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에 대한 방호장치의 종류가 나오더라도 해당 답안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105번 문제. 105번 문제는 19년 2회 23년 3회 총 10년간 두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 보기에 안전관리자의 최소 인원을 쓰시오. 첫 번째로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상시 근로자 600명인 경우에는 여기에 속하기 때문에 2명이 되겠고, 두 번째로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상시 근로자가 300명이면 여기에 속하기 때문에 1명이고, 세 번째로 우편 및 통신업은 상시 근로자 500명이면 여기에 속하기 때문에 1명이고, 네 번째로 건설업, 공사 금액 600억인 경우에는 여기에 속하기 때문에 1명이고, 다섯 번째로 식료품 제조업 상시 근로자 수가 600명인 경우에는 여기에 속함으로 2명이고, 그리고 1차 금속 제조업은 상시 근로자 200명은 여기에 속하기 때문에 1명이고, 일곱 번째로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은 상시 근로자 300명인 경우에는 여기에 속하기 때문에 1명이고, 마지막으로 건설업, 공사 금액 1000억은 여기에 속하기 때문에 2명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의 수 관련된 내용에 양이 많기 때문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구글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을 검색해서 최신 개정판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6번 문제. 106번 문제는 19년 2회, 22년 2회 총 10년간 두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할 때의 사업주 고려사항 3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로는 전기기계기구의 충분한 전기적 용량 및 기계적 강도, 두 번째로는 습기, 분진 등 사용 장소의 주의 환경, 세 번째로는 전기적 기계적 방호수단의 적정성이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전기기계에 습기를 가하면 전기가 작동하지 않는다, 전습전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7번 문제. 107번 문제는 19년 2회, 24년 1회, 25년 2회 총 10년간 3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사항 안전모의 성능시험 항목 5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로는 내관통성, 두 번째로는 충격흡수성, 세 번째로는 내전압성, 네 번째로는 내수성, 다섯 번째로는 난연성, 여섯 번째로는 턱근 풀림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표는 안전모의 시험 성능 기준에 대한 표이고 해당 부분이 빈칸 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으니 참고하고 넘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108번 문제. 108번 문제는 19년 2회 23년 3회 총 10년간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 보기는 달비계의 안전개소에 대한 내용일 때 빈칸을 채우시오. 첫 번째로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의 경우는 안전개소가 3 이상이고 두 번째로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 로프 또는 달기 체인의 경우는 5 이상이고 마지막으로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 로프 또는 달기 체인의 경우는 안전율 10 이상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경우의 안전율도 4 이상인 것까지 알고 가시면 되겠고 시험에 이상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이상까지 쓰셔야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09번 문제. 109번 문제는 19년 이외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LD50을 간단히 설명하시오. 여기서 LD는 레달 도즈, 즉 치사량을 의미하고 뒤에 50은 50%를 의미하므로 LD50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피실험동물의 절반이 죽게 되는 양이 되겠습니다. 110번 문제. 110번 문제는 19년 이외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 기계 등이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이 심사하는 심사의 종류 4가지를 쓰시오. 심사 첫 번째로는 예비심사, 두 번째로는 서면심사, 세 번째로는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네 번째로는 제품 심사가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예서가 기재했다, 예서 기재로 암기하시면 되겠고 산업안전 산업기사 기출문제에는 심사기간까지 암기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표 전체를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111번 문제. 111번 문제는 19년 3회 23년 2회 총 10년간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 자격 3가지를 쓰시오. 근로자위원 자격 첫 번째로는 근로자 대표, 두 번째로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세 번째로는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년 이외 기출문제에서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자격을 동시에 묻는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사용자위원 자격 3가지 정도만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고 첫 번째로는 해당 사업의 대표자, 두 번째로는 안전관리자 1명, 세 번째로는 보건관리자 1명, 네 번째로는 산업보건이 해당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 다섯 번째로는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 해당 사업장 부서의장이 되겠습니다. 112번 문제. 112번 문제는 19년 3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사항, 보호구의 안전인증 제품의 표시사항 4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로는 형식 또는 모델명, 두 번째로는 규격 또는 등급 등, 세 번째로는 제조자명, 네 번째로는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다섯 번째로는 안전인증 번호가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문제는 법규 문제이기 때문에 1번의 형식 따로, 모델명 따로 쓰시면 0점 처리되니 주의해 주시길 바라고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형규가 제조를 제한했다, 형규 제재안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13번 문제. 113번 문제는 19년 3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 보기는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의 평가에 대한 내용일 때 빈칸을 채우시오. 첫 번째로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의 평가를 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 이행상태 평가 후 사업주가 이행상태 평가에 대해 추가적으로 요청하면 1년 또는 2년,
기간 내에 이행평가를 할 수 있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114번 문제. 114번 문제는 19년 3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재조사 시 유의사항 4가지를 쓰시오. 유의사항 첫 번째로는 사실을 수집한다. 두 번째로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2인 이상 실시한다. 세 번째로는 피해자에 대한 구급 조치를 우선한다. 마지막으로는 위험에 대비해 보호구를 착용한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때 사실과 객관적으로 말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사객 피위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15번 문제. 115번 문제는 19년 3회 그리고 작업형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사항, 가죽재 안전화 성능 기준 항목 4가지를 쓰시오. 해당 답안은 10가지인데 5가지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름의 작용을 잘 견뎌내는 성질인 내유성 시험. 두 번째로는 부식에 잘 견뎌내는 성질인 내부식성 시험. 세 번째로는 압박에 잘 견뎌내는 성질인 내압박성 시험. 네 번째로는 충격에 잘 견뎌내는 성질인 내충격성 시험. 다섯 번째로는 날카로운 물질이 신발 바닥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성질인 내답발성 시험이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내가 5개 있으므로 네오 스터디를 생각하며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116번 문제. 116번 문제는 19년 3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 보기에서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 또는 설비,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에 해당하는 것을 4가지만 고르시오. 첫 번째로 안전대는 맞고, 두 번째로 연삭기 덮개는 없고, 세 번째로 파쇄기도 없고, 네 번째로 충돌 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는 있고, 다섯 번째로 압력 용기도 있고, 여섯 번째로 양중기용 과부하 방지 장치도 있고, 일곱 번째로 교류 아크 용접기용 자동 전격 방지기는 없고, 여덟 번째로 이동식 사다리도 없고, 아홉 번째로 동력식 소동 대표용 칼날 접촉 방지 장치도 없고, 열 번째로 용접용 보안면은 있기 때문에 해당 5가지가 정답이 되겠고, 이 중 4가지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117번 문제. 117번 문제는 19년 3회, 22년 3회 총 10년간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실시하는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중 정기교육 내용 4가지를 쓰시오. 해당 답안은 8가지인데 이 중 해당 5가지 정도만 암기를 해주시고 나머지는 눈에 막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화재 폭발 사고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사항 보완. 두 번째로 산업보건 및 건강장애 예방에 관한 사항, 폭염 한파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애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포함. 세 번째로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네 번째로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로는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포원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의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이 답이 짧은데 왜 4번을 안 외우고 1번, 2번, 6번을 외워야 하나라고 수험생분들이 궁금할 수 있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해당 5가지를 암기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 교육 내용 5가지 전부 산산산 직직으로 괄호 유무를 제외하고 답이 동일하기 때문에 해당 빨간색 답안 5가지를 외우면 한 문제가 아닌 5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8번 문제. 118번 문제는 19년 3회 그리고 작업형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흙막이 지보공의 점검사항 3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로는 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 변이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두 번째로는 버팀대의 기납의 정도. 세 번째로는 부재의 접속부, 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네 번째로는 치마의 정도가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앞글자만 따서 부버붙임으로 암기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3가지의 지보공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전부 기출문제에 출제된 적이 있으니 주의 깊게 봐주시고
첫 번째로는 흙막이 지보공 점검사항은 부버 붙임이고, 두 번째로 터널 지보공 점검사항은 부부부기, 마지막으로 강하치 지보공의 조립시 준수사항은 조주 연터낙로 암기해 주시면 되겠고, 해당 세 가지는 꼭 구분하여 외워주시길 바랍니다. 119번 문제. 119번 문제는 19년 3회 그리고 작업형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방호장치 자율안전 기준 고시사항. 동력식 소동 대필기 방호장치 한 가지를 쓰고 그 방호장치의 종류 두 가지를 쓰시오. 먼저 동력식 소동 대필기 방호장치는 덮개이고, 덮개의 종류는 가동식 덮개와 고정식 덮개가 있으므로 답은 이렇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덮개 대신 칼날 접촉 방지 장치로 답안을 작성해도 득점이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20번 문제. 120번 문제는 20년 1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의 종류 세 가지를 쓰시오. 단, 전기 계약 용량이 300kW 이상인 경우이다. 해당 답안은 13가지인데 해당 5가지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식료품 제조업, 두 번째로는 기타 제품 제조업, 세 번째로는 1차 금속 제조업, 네 번째로는 가구 제조업, 다섯 번째로는 반도체 제조업이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식기 1개를 가방에 넣었다, 식기 1 가방으로 암기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신출 문제 대비로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의 종류는 해당 13가지가 있는데 이때 전기 계약 용량은 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기 계약 용량 300kW 이상까지 암기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121번 문제. 121번 문제는 20년 1회 그리고 작업형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량물 취급에 따른 작업계획서 작성 시 포함사항 3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로는 추락, 두 번째로는 낙하, 세 번째로는 전도, 네 번째로는 협착, 다섯 번째로는 붕괴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앞글자만 따서 추락 전역붕, 추락 전역붕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22번 문제. 122번 문제는 20년 1회, 23년 2회 총 10년간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로봇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 내용 4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로는 로봇의 기본 원리, 구조 및 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두 번째로는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세 번째로는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네 번째로는 조작 방법 및 작업 순서에 관한 사항이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로봇 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에서는 로이를 안 준다, 로이 안조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23번 문제. 123번 문제는 20년 1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과업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폭발 방지 성능과 규격을 갖춘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을 설치해야 하는 설비에 해당하는 경우 3가지를 쓰시오. 해당 답안은 4가지인데 1번 답안이 길기 때문에 해당 3가지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변이 압축기, 두 번째로는 정변이 펌프, 토출 측에 차단 밸브가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 세 번째로는 배관, 2개 이상의 밸브에 의하여 차단되어 대기 온도에서 액체의 열팽창에 의하여 파열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해당 문제는 법규 문제이기 때문에 괄호를 쓰지 않으면 0점 처리되니 주의해 주시고,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앞글자만 따서 정정배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24번 문제. 124번 문제는 20년 1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금지표지 중 출입금지 표지를 그리시오. 단, 색상 표시는 글자로 나타내도록 하고 크기에 대한 기준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먼저 출입금지 표지는 이렇게 생겼고, 색상 표시는 글자로 나타내도록 하라고 하였으니 법규에 나온 그대로 바탕색은 흰색, 기본 모형은 빨간색, 관련 부호 및 그림은 검정색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표는 그리고 금지 표지 8가지에 대한 내용이고, 표지 그림을 보여주고 명칭을 쓰라는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으니 금지 표지 각각 그림이랑 명칭을 매칭을 잘 시킬 수 있도록 눈에 익혀주시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금지 표지의 종류 N가지를 쓰시오라는 신출을 대비하여 종류를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5번 문제. 125번 문제는 20년 1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재해 통계 업무 처리 규정상 다음 보기의 빈칸을 채우시오. 강도율이란 근로시간 합계 1000시간당 요양재해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를 말한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126번 문제. 126번 문제는 20년 1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 보기는 발생기 실의 설치 장소에 대한 내용일 때 빈칸을 채우시오.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에 아세틸렌 발생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용의 발생기 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발생기 실은 건물의 최상층에 위치하여야 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3m를 초과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발생기 실을 5개에 설치한 경우에는 그 계급물을 다른 건축물로부터 1.5m 이상 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127번 문제. 127번 문제는 20년 2회, 20년 3회 총 10년간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 보기는 연삭속도에 대한 내용일 때 빈칸을 채우시오. 사업주는 연삭속도를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1분 이상, 연삭속도를 교체한 후에는 3분 이상 시험 운전을 하고 해당 기계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할 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128번 문제. 128번 문제는 20년 이외에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 교육 중 다음 보기의 근로자의 교육 시간을 각각 쓰시오. 첫 번째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신규 교육은 6시간 이상이고, 두 번째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보수 교육은 6시간 이상이고, 세 번째로 안전관리자 신규 교육은 34시간 이상이고, 네 번째로 건설재해 예방 전문 지도기관 종사자 보수 교육은 24시간 이상이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상을 누락하게 된다면 0점 처리되니 꼭 이상까지 기입해 주시고, 해당 표는 근로자의 교육 시간에 대한 내용인데 암기하실 때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신규 교육과 보수 교육은 둘 다 6시간 이상,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는 신규 교육이 없고 보수 교육 8시간 이상이고 그 외 나머지들은 신규 교육 전부 34시간 이상, 보수 교육은 24시간 이상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29번 문제. 129번 문제는 20년 이외에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상 차광 보안경의 주목적 3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로는 자외선으로부터의 눈보호, 두 번째로는 적외선으로부터 눈보호, 세 번째로는 가시광선으로부터 눈보호가 답이 되겠습니다. 130번 문제. 130번 문제는 20년 이외에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자율검사 프로그램을 인정을 취소하거나 인정받은 자율검사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도록 개선을 명할 수 있는 경우 2가지를 쓰시오. 해당 답안은 4가지이나 3가지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검사 프로그램을 인정받은 경우, 두 번째로 자율검사 프로그램을 인정받고도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세 번째로는 인정받은 자율검사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가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거짓말로 자율을 인정받자 거자인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31번 문제. 131번 문제는 20년 이외에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를 참고하여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작업자가 작업장 통로를 걷다가 바닥에 기름에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선반의 머리를 부딪혀 부상을 당한다. 첫 번째로 재해 발생 형태를 구해줍니다. 복합적 현상에 의한 발생 형태 분류 기준 중 1차 원인에 의한 현상이 상해 결과를 유발하기에 적합한 경우에는 1차 원인의 현상을 재해 발생 형태로 분류한다. 즉, 넘어져서 선반의 머리를 부딪혀 부상을 당한 것은 1차 원인이 이 상해 결과를 유발하기에 가장 적합한 경우이기 때문에 넘어짐이 되겠고, 그 다음으로는 가해물과 기인물을 동시에 구해줍니다. 가해물은 여기 사진의 마동석 그 자체가 기인물로 보시고 마동석의 주먹이 가해물로, 즉 가해물은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 물체, 기인물은 피해의 원인인 물체로, 여기서 그러면 이 선반에 머리를 부딪혀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가해물이 선반이 되겠고, 기인물은 원인인 물질인 기름에 미끄러져서 넘어졌기 때문에 기름이 되겠습니다. 해당 개념들은 작업형에도 매우 잘 나오기 때문에 꼭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132번 문제. 132번 문제는 20년 이후에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 보기는 사업주는 가스폭발 위험 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 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부분을 내와 구조로 하여야 하며, 그 성능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 보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할 때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일 때 빈칸을 채우시오. 첫 번째로 건축물의 기둥 및 보, 지상 1층, 지상 1층의 높이가 6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m까지. 두 번째로 위험물 저장 취급 용기에 지지대는 높이가 30cm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지상으로부터 지지대의 끝부분까지. 세 번째로 배관, 전선관 등의 지지대는 지상으로부터 1단, 1단의 높이가 6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m까지가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문제는 이렇게 빈칸 문제가 아닌 전체를 소설하라는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으니 보기 내용은 전부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133번 문제. 133번 문제는 20년 3회 그리고 작업형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프레스 등을 사용하여 작업할 때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2가지를 쓰시오. 해당 답안은 7가지인데 4가지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 두 번째로는 방호장치의 기능, 세 번째로는 전단기의 칼날 및 테이블의 상태, 네 번째로는 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 볼트 상태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문제는 법규 문제이므로 1번의 답안을 클러치의 기능, 브레이크의 기능처럼 2개로 분리해서 답안을 작성하면 0점 처리되니 주의해 주시길 바라고,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앞글자만 따서 클방 점프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34번 문제. 134번 문제는 20년 3회 23년 2회 그리고 작업형에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감전 방지용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는 조건 3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 조건은 대지 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용 전기기계기구. 두 번째로는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수변 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기구. 세 번째로는 철판, 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용 전기기계기구. 마지막으로는 임시 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용 전기기계기구가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대물의 철판임, 대물 철임으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35번 문제. 135번 문제는 20년 3회 24년 3회 그리고 작업형에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상 다음 표는 내전압용 절연 장갑의 성능 기준에 있어 각 등급에 대한 최대 사용 전압을 쓰시오. 먼저 00 등급의 직류는 750V이고 0등급의 교류는 1000V, 4등급의 교류는 36000V, 그리고 직류는 54000V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표를 쉽게 외우려면 등급을 먼저 써주고, 그리고 색상은 앞글자만 따서 갈바린, 노녹 등으로
암기한 값을 써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암기한 교류값 500V, 1000V, 7500V, 17000V, 26500V, 36000V를 써주시고, 직류는 교류값에 1.5배인 값인 750V, 1500V, 11250V, 25500V, 39750V, 54000V로 따로 암기하지 마시고 1.5배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36번 문제. 136번 문제는 20년 사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표지 중 응급구호 표지를 그리시오. 응급구호 표지는 이렇게 생겼고, 색상 표시는 글자로 나타내도록 하라고 하였으니 법규에 쓰여있는 대로 바탕은 녹색, 관련 보호 및 그림은 흰색으로 답안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표는 안내표지의 종류 8가지에 대한 그림인데, 14년 3회 기출문제에서 안내표지의 종류 4가지를 쓰는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으니 각 안내표지 그림이 어떤 건지 꼭 기억해 주시고 종류 4가지 정도는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137번 문제. 137번 문제는 20년 4회, 23년 3회 총 10년간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상 다음 기계기구에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를 각각 한 가지씩 쓰시오. 첫 번째로 원심기 방호장치는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두 번째로 공기압축기는 압력 방출장치, 세 번째로 금속 절단기는 날 접촉 예방장치가 답이 되겠습니다. 138번 문제. 138번 문제는 20년 4회, 22년 1회 총 10년간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타워크레인의 작업계획서 내용 4가지를 쓰시오. 내용 첫 번째로는 타워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 두 번째로는 설치 조립 및 해체 순서, 세 번째로는 작업도구 장비 가설설비 및 방호설비, 네 번째로는 작업위원의 구성 및 작업 근로자의 역할 범위, 다섯 번째로는 지지 방법이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타워크레인 설치를 반대하는 사람이 설치를 찬성하는 사람에게 타워크레인 설치를 작작 지지해라 타설 작잡지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39번 문제. 139번 문제는 20년 사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방폭구조의 기호를 쓰시오. 첫 번째로 내압 방폭구조는 기호가 D인데 앞에 EX를 붙여주고, 충전 방폭구조는 Q, 앞에 EX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140번 문제. 140번 문제는 20년 4회, 21년 1회 총 10년간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실시하는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중 채용 시의 교육 및 작업 내용 변경 시의 교육 내용 4가지를 쓰시오. 답안이 11가지가 되는데 이 중 해당 5가지 정도만 암기를 해주시고 나머지는 눈에만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화재 폭발 사고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사항 포함, 두 번째로 산업보건 및 건강장애 예방에 관한 사항, 세 번째로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네 번째로는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로는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앞글자만 따서 산산산 직직으로 암기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해당 5가지가 이 5문제에 대한 답안으로 작성할 수 있으니 해당 산산산 직직은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141번 문제. 141번 문제는 20년 4회, 24년 3회, 그리고 작업형에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종류 4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로는 갱폼, 두 번째로는 슬립폼, 세 번째로는 클라이밍폼, 네 번째로는 터널 라이밍 폼이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앞글자만 따서 갱설클터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42번 문제. 142번 문제는 20년 사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 보기의 빈칸을 채우시오.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 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발생기의 종류, 형식, 제작업체명, 매시 평균 가스 발생량 및 1회 카바이드 공급량을 발생기실 내에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두 번째로는 발생기실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하는 것을 금지할 것. 세 번째로는 발생기에서 5m 이내 또는 발생기실에서 3m 이내의 장소에는 흡연, 화기의 사용 또는 불꽃이 발생할 위험한 행위를 금지시킬 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143번 문제. 143번 문제는 21년 1회 그리고 작업형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방호장치 자율안전 기준 고시사항. 다음 표는 롤러기의 방호장치인 급정지 장치에 대한 내용일 때 빈칸을 채우시오. 첫 번째로 손 조작식인 경우 설치 위치는 밑면에서 1.8m 이내, 복부 조작식은 밑면에서 0.8m 이상 1.1m 이내, 세 번째로 무릎 조작식은 밑면에서 0.6m 이내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작부의 설치 위치에 따른 급정지 장치의 종류에 대한 법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문처럼 방호장치 자율안전 기준 고시사항과 안전검사 고시 기준이 있고, 차이점은 손 조작식과 복부 조작식은 동일한데 무릎 조작식에서 방호장치 자율안전 기준 고시사항은 밑면에서 0.6m 이내이고 안전검사 고시사항으로는 밑면에서 0.4m 이상 0.6m 이내이므로 지문에서 어떤 법규인지 꼭 구분하여 답안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44번 문제. 144번 문제는 21년 1회 그리고 작업형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사항, 방진 마스크의 시험 성능 기준 4가지를 쓰시오. 해당 답안은 13가지인데 4가지만 암기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야, 두 번째로는 불연성, 세 번째로는 여과제 질량, 네 번째로는 여과제의 호흡 저항이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충청도 사투리로 아따 왜 이렇게 씹으려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45번 문제. 145번 문제는 21년 1회 그리고 작업형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후드 설치 시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로는 유해 물질이 발생하는 곳마다 설치할 것. 두 번째로는 유해 인자의 발생 형태와 비중, 작업 방법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분진 등의 발산원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세 번째로는 후드 형식은 가능하면 포위식 또는 부스식 후드를 설치할 것. 네 번째로는 외부식 또는 리시버식 후드는 해당 분진 등의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할 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146번 문제. 146번 문제는 21년 1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노사협의체 설치 대상 기업 및 정기회의 개최 주기를 쓰시오. 노사협의체 설치 대상 기업은 공사금액 120억 원, 토목공사업은 15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두 번째로는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개최해야 되므로 답은 이렇게가 되겠습니다. 147번 문제. 147번 문제는 21년 1회, 23년 3회, 24년 3회 총 10년간 3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연삭숫돌 파괴 원인 4가지를 쓰시오. 해당 답안은 6가지인데 5가지만 보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회전 속도가 빠를 때, 두 번째로는 균열이 있을 때, 세 번째로는 숫돌의 측면을 사용하여 작업할 때, 네 번째로는 작업 방법이 불량할 때, 다섯 번째로는 과도한 충격이 가해질 때가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앞글자만 따서 회균 숫자과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48번 문제. 148번 문제는 21년 1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공사용 가설 도로를 설치할 때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로는 도로는 장비와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두 번째로는 도로와 작업장이 접하여 있을 경우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세 번째로 도로는 배수를 위하여 경사지게 설치하거나 배수시설을 설치할 것. 네 번째로는 차량의 속도 제한 표지를 부착할 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때 3개의 도로에 차들이 있다. 도도도차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49번 문제. 149번 문제는 21년 1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다음 각각의 사고 발생 제1론 5단계를 쓰시오. 첫 번째로 하일리의 도미노 이론 1단계는 사회적 환경 및 유전적인 요소, 2단계는 개인적인 결함, 3단계는 불완전한 행동 및 불완전한 상태, 4단계는 사고, 5단계는 재해가 되겠고, 아담스 연쇄 이론 1단계는 관리적 결함, 2단계는 작전적 에러, 3단계는 전술적 에러, 4단계는 사고, 5단계는 재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표는 재해 발생 4가지 이론에 대한 단계별 내용입니다. 모두 과거 기출문제에 출제된 적이 있으니 전부 외워주시고, 하일리 아담스 뿐만 아니라 버드신 도미노 이론, 웨버 사고 연쇄 반응 이론도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150번 문제. 150번 문제는 21년 이외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하일리의 재해 구성 비율 1대 29대 300 법칙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시오. 1은 사망을 의미하고 29는 경상을 의미하고 300은 무상의 사고를 의미하기 때문에 답은 이렇게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버드 재해 구성 비율 1대 10대 30대 600도 신출로 나올 수 있으니 챙겨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1은 사망 1회를 의미하고 10은 경상 10회, 30은 무상의 사고 30회, 600은 무상의 무사고 600회를 의미하므로 꼭 2가지를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